벌써 남쪽에선 봄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 시기가 되면 집집마다 푹 익은 신김치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신김치를 이용해 만두를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만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이야기 전해주실 농촌진흥청의 김용길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사실 말만 들어도 입에 막 침이 고이게 되는 그 신김치 이걸로 네, 만두를 해 먹는다. 오늘 이 만두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도 만두를 참 즐겨 먹는데 네. 우리 최비경 PD님도 그 김장김치나 만두 좋아하시죠? 아유, 없어서 못 먹죠. 그러게요. 만두 네. 싫어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김장김치를 무척 좋아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맛있던 김치가 서서히 곰삭아서 이제 신맛을 내기 시작하죠. 네. 신맛이 강하다고 이제 버리지 마시고 이 김치를 이용해서 김치찌개는 이제 만두를 빚어 드시면 특별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묵은 김치를 잘게 다져서 고기와 부추, 파와 두부 등을 넣어 만들어 먹는 만두 같은 경우는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특히 이제 어르신과 어린이에게 좋은 음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만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진짜 이 만두는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만두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만두를 해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네. 다양한 재료로 넣어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혼합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가 있고 소화도 잘 되는 식품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만두는 이제 쇠고기, 또 돼지고기, 꿩고기 등의 고기류와 적당한 비율로 섞어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이제 두부, 그리고 숙주, 김치, 부추, 양파, 토고버섯 등의 그 채소류와 그렇죠. 고소한 양념류를 넣어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포함한 영양이 풍부한 복합 예술식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식품이요. 네, 그러게 제가 넉넉하게 오늘 아니 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또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만두 같은 경우는 쌈 문화를 중요시해온 우리 민족의 문화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먹고 있지 않나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쌈 문화 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둘러 입고 있는 그 치마 문화도 아, 그렇고 네. 집을 싸고 있는 울타리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할머니들 가지고 다니셨던 도자기 특히 이제 넓은 잎의 상추나 머위잎 등으로 싸서 먹기 좋아하는 쌈 문화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렇듯 일부로부터 내부를 가리는 내포형의 문화와 속마음을 쉽게 보이고 싶어하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지 만두는 우리 문화 속에 늘 친숙한 음식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또 이렇게 좀 되짚어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와 이 음식인 만두가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예. 사실 뭐 전 거의 사 먹지만 이 집에서 직접 이렇게 빚어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드시는 분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또 지난주에 이제 사돈 집에 가서 네. 그 사돈끼리 넷이 앉아서 만두를 좀 빚어봤는데 아이고, 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주말 같은 때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3일절을 포함해서 3일간은 연휴도 있고 하니까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이렇게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만두를 만들고 또 직접 쪄서 이렇게 드시면 가족에도 돈독해지고 그렇죠. 즐거움마저도 이제 쏠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듭니다. 만두 만들면서 막 서로 얘기도 좀 나누고 하면 더 좀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지난주에 같이 그렇게 해보니까 네. 사돈이 친구처럼 느껴져가지고. 예. 아니, 근데 이거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어떻게 잘 만드셨나요? 제가 또 만두피 미는 데는 또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만두피 미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사실 만두피가 가늘어야 얇아야 이게 이제 만두의 맛이 특별히 또 더 좋습니다. 그렇죠. 속담에 보면 이제 소 먹자는 만두요, 떡 먹자는 송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는 만두피가 얇고 소가 충실해야 맛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네. 만두소는 부드러워야 하는데 재료에 물기를 너무 꽉 짜내면은
김치와 숙주의 섬유질만 이렇게 남아서 질기고 이제 팍팍해지기 쉽기 때문에 적당히 소의 저 김치 속에 있는 그런 물기가 수분이 적당히 있는 것이 맛을 좋게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오늘 만두 이야기 아침부터 하고 있어서 배고파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궁금한 게 이 만두라는 걸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궁금해요. 예, 우리도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먹고 있지만 네. 만두는 원래 이제 중국이 많이 이제 만들어 먹던 그런 그렇죠. 음식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마 고려 시대 때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요즘 먹고 있는 만두 같은 경우는 1930년대에 만들어 먹던 만두가 계속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조선 시대의 그 음식 비방이라는 책을 보면 만두피로 밀가루를 쓰지 않고 생선이나 고기류 또는 이제 채소 등을 넓게 점여서 그 안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서 소를 이제 넣어가지고 만들어 먹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네. 우리 선조들은 아마 조선 시대부터 만두를 먹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만두 하면 뭐 지금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고기 만두, 김치 만두, 뭐 감자 만두 등등등 종류가 참 많은데 예. 제가 아는 것 말고 더 있겠죠? 이게 이제 음식 책에 나오는 만두를 모두 세어보니까 네. 78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네. 제가 만두에 관한 문헌을 전문가시네요. 해봤는데, 네. 저 덕분에 공부도 많이 합니다. 네. 만두피의 재료에 따라서 이제 뭐 밀만두, 메밀만두, 감자만두, 어만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만두피가 없는 그 굴린 만두라는 만두도 있더라고요. 오. 또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골무만두, 재밌네요. 송리만두, 네. 병시만두라는 만두도 있고요. 이게 이제 골무처럼 작게 만들어서 그렇죠, 먹는 그렇죠. 만두를 이제 그렇게 네. 표현한 것 같아요. 또 만두 속에 들어가는 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김치만두, 또 준치로 만든 그 준치만두라는 것도 있고요. 네. 고기를 넣어 만든 고기만두, 또 꽁고기를 넣어 만든 꽁만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조리해 먹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군만두, 찐만두, 또 물만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만두 중엔 역시 군만두 최고 아닌가요? 기름 뭐 묻혀가지고 맛없는 게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이 사실 만두라는 거 뭐 재료도 그렇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참 많은데 예. 몇 개만 먹어도 정말 그 속이 좀 든든해지거든요. 그만큼 영양가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만두는 가히 이제 영양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만두 피의 재료인 그 밀가루에는 비타민 B1과 E가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고, 만두 소의 주재료인 김치에는 젖산균 같은 게 많이 들어있고, 또 거기다 이제 섬유질까지 풍부하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배추와 무, 부추와 파, 마늘과 당면 등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잘게 다진 쇠고기나 돼지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네. 또한 철분과 아연, 또 비타민 B가 풍부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고 또 쉽게 즐겨 먹을 수 있는 이 만두인데 진짜 그 집에 있는 냉장고 속에 그 안에 있는 신김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만두 빚어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농촌진흥청 김용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